자, 반갑습니다. 안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가 두 번이 2월이 되긴 했는데 구성되어 있는 경기들이 K리그 1과 MLS 주중 라운드입니다. 자, 이거 원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분석의 영역이 아닌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지하게 마킹을 많이 나가기에는 어차피 3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2월이 좀 크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뼈대를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오시고 그 이후로 좀 살을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김천 상무는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막바지에 내주면서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이동경이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휴가 인원들로 인해서 어수선한 스쿼드임에도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분명해 보이고 여전히 이제 전역자들이 계속 이제 속출할 거기 때문에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서울은 직전 경기 수원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현부의 큰 실책으로 연승에 실패한 서울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수비력은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공격력이 너무나 답답한 모습입니다. 원정에서 큰 기대치 없습니다. 자, 양팀 지난 맞대결은 서울이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 또한 서울의 수비는 빛나겠지만 이동경의 경기 지금 능력이 너무 좋아서 실점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상무 또한 휴가자들로 인해서 수비 레벨이 조금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양팀 다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누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안양 대 강원대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강원은 직전 경기 광주 상대로 원정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졸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팀 내부적인 문제와 부상 이탈자들로 인해서 지금 강원을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안양은 직전 경기 포항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연패 기록 중이고 팀에 떨어지는 경기력이 슬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치만큼 이제 좀 바닥으로 치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를 무득점에 멀티 실점 허용하면서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이고 공수 밸런스가 깨져서 고평가 요인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지난 맞대결은 안양이 홈에서 강원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안양의 지금 상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는 강원이 휴식일이 짧고 안양은 휴식일이 좀 충분한데요. 안양 반대로 마냥 강원을 찍어주기에는 강원의 최근 경기력이 좀 형편이 없고 이거는 강원 승무를 동시에 눌러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광주 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어수선한 팀 내부적인 분위기가 경기력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휴식일도 짧아서 과연 홈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아무리 봐도 작년에 비해서는 스쿼드 레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울산은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안 좋았던 경기를 어찌저찌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역전을 시켰고, 보야니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엄원상이 1년 만에 득점 기록한 부분은 최근에 울산이 좀 공격력이 답답하지 않았나, 이런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활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울산이 홈에서 광주 상대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작년에 비해서 광주가 스쿼드 레벨이 조금 낮아졌고 울산은 단수 선수 레벨만 따지면 광주보다 한참 우세입니다. 최근 분위기, 휴식일 차이 이런 것들 다 생각한다면 원정이긴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그냥 울산승 눌러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대 올랜도의 경기입니다. 애틀랜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4대2로 신시내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 기간 승리 없었지만 오랜만에 승리로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 주전급 자원들이 여전히 다수 이탈한 상황에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 만큼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올랜도 시티는 직전 경기 포틀랜드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12경기째 패배 없이 6승 6무 기록 중인데요. 컵 대회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리그전에서 3연승을 지금 기록 중이고 부상 이슈로 경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찾기 힘든 만큼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올랜도가 최근에 애틀랜타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올랜도가 최근 12경기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애틀랜타 승 이거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배제하고 과감하게 올랜도의 승을 눌러주기에는 무승부가 조금 최근에 많아 보이긴 해요. 그죠?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마킹을 아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리그 일정에서 3연승 기록 중인 올랜도를 간결하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건 무승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경기예요. 자,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 대 댈러스의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는 직전 경기 애틀랜타 원정에서 4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페이스 나쁘지 않았지만 직전 경기 4실점 패배로 분위기는 꺾였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시내티가 이번 시즌에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홈 어드밴티지 있고 3연승 기록 중에 있습니다. 공격수 유이악 후보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지만 그 외에 추가 부상 이탈자가 없어서 홈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댈러스는 직전 경기 시애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2승만을 기록하면서 경기력 좋지 않고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컵대 포함해서 3연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연장 가서 졌어요. 자, 간결하게 포인트 잡겠습니다. 신시내티가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기 때문에 댈러스 승은 완전하게 배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 패배가 원정에서의 패배였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냥 홈 어드밴티지 잡고 신시내티 승 간결하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DC 유나이티드 대 뉴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DC 유나이티드는 직전 경기 뉴욕 레드불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4경기 동안 무득점 기록하면서 2무 2패 기록 중인데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최근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특히 주전 공격수 벤테케의 이탈이 그대로 득점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이지만 반등 포인트 찾기 좀 어렵습니다. 자, 뉴잉글랜드는 직전 경기 스포팅 캔자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경기에서 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낮은데 팀의 주전 수비수와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 공수 밸런스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원정에서 기대치도 그렇게 좀 높지 않습니다. 자, 어려운 매첩입니다. 벤테케 이탈하고 공격이 아예 안 되는 DC 유나이티드와 부상 이탈자로 수비가 깨진 뉴잉글랜드의 경기입니다. 최근 4경기 동안 뭐 3무 그냥 이거 보고 무승부 찍어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승부는 일단 찍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시티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뉴욕시티는 직전 경기 시카고 파이어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속된 홈에서의 일정이긴 하지만 26일 경기로 휴식일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고 직전 경기는 휴스턴이 또 이 시카고 파이어가 퇴장을 2명이나 당하면서 조금은 편한 경기를 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또 뉴욕시티와 그리고 2패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페레아의 부상 결장이 있지만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휴스턴은 직전 경기 사노세 원정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연속 3실점씩 허용하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 보였고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주는 수비 집중력은 아쉬움 존재합니다. 연속된 원정 일정이라는 점 또한 부담이고요. 수비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맞대결은 23년에 있었던 경기입니다. 자, 간결하게 뉴욕시티의 최근 득점 기세와 2연승 그리고 휴스턴이 수비수 부상 이탈하고 나서 최근 2경기 6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본다 하면은 그냥 간결하게 뉴욕시티 승만 눌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MLS나 K리그 원 주중 라운드는 좀 분석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분석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뼈대만 잡고 있는데 잘 따라와 보시고 나머지 절반 남았습니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레드불 대 샬럿의 경기입니다. 자, 레드불은 직전 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홈에서는 강세가 좀 있고요. 직전 경기 경고 누적으로 이탈한 자원들이 뭐 이번 경기 꽤나 복귀를 다 하게 됩니다. 홈에서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샬럿은 직전 경기 콜럼버스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는데 최근 6경기째 승리 없던 와중에 오랜만에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대량 실점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주전 수비수들이 죄다 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 큰 기대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드불이 샬럿 상대로 상승이 분명히 있고요. 홈에서는 더 극명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샬럿의 부상 이탈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레드불 승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콜럼버스 대 내슈빌의 경기입니다. 콜럼버스는 직전 경기 샬럿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페이스 떨어져 있고 부상으로 주전 골키퍼 슐테가 빠졌는데 직전 경기 3실점 허용했기 때문에 그 부상 이슈를 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슈빌은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 5승 2무를 기록하면서 페이스 좋은데요. 원정에서도 경기력을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장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 타이트한 맞대결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비록 원정이긴 하지만 지금 콜럼버스가 이번 경기 홈이긴 하지만 지금 주전 골키퍼 부상 이탈 이후에 3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내슈빌의 공격력을 생각한다면 홈이라고 무조건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이긴 어려워 보이고 간결하게 내슈빌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찍을게요. 자, 다음 경기는 오스틴 대 레알 솔트레이크의 경기입니다. 자, 오스틴은 직전 경기 미네소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근 리그 일정에서 6경기째 승리 없고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페레이라의 이탈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큰 반등 포인트는 없다고 봅니다. 자, 솔트레이크는 직전 경기 밴쿠버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승리 없이 2무 3패 기록 중인데요. 특히 최근 2연패 중인데 주전 미드필더 공칼베스의 이탈이 영향을 주는 중이라고 봅니다. 원정에서 결과도 좋다고 볼 수 없고요. 기대치도 조금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타이트한 맞대결 성적 기록 중인데 양팀 다 주전 미드필더가 이탈한 이후로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홈이라고 오스틴의 승을 찍어주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간결하게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샌디에이고의 경기입니다. 시애틀은 직전 경기 댈러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팀의 주전 공격수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득점 기대값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홈에서는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홈 어드밴티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샌디에이고는 직전 경기 LA 갤럭시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무로 페이스 상당히 좋은데요. 큰 부상 이슈가 없어서 최근 경기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 대상입니다. 자, 직접 맞대결은 샌디에고가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시애틀이 홈에서 패배가 없이 홈 어드밴티지 있기 때문에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이 이긴다라고 마냥 보기에는 맞대결 성적 직접 맞대결도 좀 거슬리고 주전 공격수의 이탈 이후에 득점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추론 가능한 범위 내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시애틀 이번 시즌 홈에서 패배 없죠. 그리고 샌디에고가 원정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시애틀 승을 찍어주기에는 최근에 샌디에고의 경기력이 좋다.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LA 갤럭시 대 산호세의 경기입니다. LA 갤럭시는 직전 경기 샌디에고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즌 첫 승이 없는데요. 홈에서도 2무 4패로 고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팀 내부적인 문제와 선수단 문제, 서포터주끼리의 싸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반등 포인트 찾기 좀 어렵습니다. 자, 산호세는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3대3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6경기 3승 3무로 기세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상으로 팀 최고 득점자와 주전 골키퍼 등 부상 결장 이슈가 생긴 상황에서 무승부를 3번 연속 기록하고 있죠. 거기다 또 원정이기 때문에 고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좀 재밌는 게 LA 갤럭시가 산호세 상대로 좀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즌
갤럭시가 첫 승이 없는데 여기서 뭐 명분이 없죠. 승무패에서 승 누리기에는. 그래서 뭐 그러면 산호세 승입니까? 라고 하기에는 또 산호세도 타이트한 일정에서 무승부도 조금 많고 부상 인원들도 꽤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 전적상의 압도적 열세 이런 거 본다면 그냥 깔끔하게 무승부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포틀랜드 대 콜로라도입니다. 포틀랜드는 직전 경기 올랜도 시티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공식전에서 승리 없고 1득점만을 기록 중입니다.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데요. 홈에서는 6경기 동안 3승 3무로 어드밴티지가 좀 있긴 하지만 강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최근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경기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콜로라도는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홈에서 2연승 기록하면서 페이스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팀의 핵심 자원들이 다수 이탈한 상황이고 2연승 중이긴 한데 경기 내용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원정에서 기대치 높게 잡기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포틀랜드가 콜로라도 상대로 상성 우세합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상성까지 보유 중인데요. 하지만 극심하게 좀 떨어져 있는,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고, 포틀랜드 최근에 타이트한 일정 속 승리 없고, 콜로라도는 다수 이탈자들로 인해서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 양팀의 지금 XG가 득점 기대값을 생각한다면 이거 득점 나오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무승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밴쿠버 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밴쿠버는 직전 경기 솔트레이크 상대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9경기 동안 패배 없이 5승 4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이번 시즌 1패만을 기록할 정도로 홈 강세가 있는데요. 부상 인원들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 최근 기세 이어갈 확률 높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직전 경기 홈에서 오스틴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홈에서의 3경기를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페이스 좋은데요. 문제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면서 피로도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밴쿠버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맞대결은 밴쿠버가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원정임에도 밴쿠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기는 또 밴쿠버가 홈이고 그 당시에 비해서 부상 자원도 좀 복귀를 하는 경기입니다. 간결하게 가져간다면 밴쿠버 승이고요. 이거 좀 넉넉하게 간다면은 무승부까지 가면은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뼈대를 잡았는데 맨 마지막 밴쿠버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한다면 저는 이번 이 승무패에서는 강원이 제일 까다롭다. 승부를 찍어줘. 이거는 무조건 찍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아마 멘트한 거를 토대로 조금 뼈대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본인 생각대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좀 만드셔서 배팅을 풍성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갔고요. 영상 일단 좀 빠르게 좀 임팩트 있게 했는데 좀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